개인주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양시장 여전히 분위기 차이나게 코스닥이 더 강세로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은 볼만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섹터별 전략들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연수 전문가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다시 코스닥이 강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주춤거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H1B발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개별 종목들별로 굉장히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점을 시장 특징으로 보세요? 네, 오늘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인덱스는 좀 코스피 쪽은 세워놨는데 다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제가 2월 15일 그 장대 연봉 나오는 날 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멘트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 이 코너를 들으시고 지금 참조하시는데 섹터와 주도주 축이 변할 때 일반인들이 제일 적응 못하고 수익도 못 내고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급적이면 본코너에서 어느 축으로 이동한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이번에 변화도 여러분들이 감지를 좀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시황 지수 전망 오늘 업종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지수가 오늘 좀 쉬는데 코스피도 방향성을 찾으면 오늘 수익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치고 LG에너지앤솔루션은 좀 쉬어가죠. 2차전지 대표주들. 네, 근데 두 섹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2차전지 대표주가 더 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조정 극대화 되거든. 그건 알고 계세요. 최근에 워렌 버핏하고 미국의 큰 펀드들이 TSMC를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대신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애플은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반도체 모멘텀으로 가려면은 앞으로 경기 금리 다 따져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FOMC 이후에 보니까 미국은 너무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은 한 5%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미국은 아마 3월에 금리를 한 번은 인상해서 한 5% 맞춘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하고요. 실은 우리는 3.5%죠. 그것도 있고 지금 중국도 좀 쉬어가거든요. 쉬었다가 오늘 배팅은 붙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덱스를 배팅하기보다는 모멘텀을 찾아내자 이거거든요. 모멘텀 게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슈와 소위 말해가지고 모멘텀이죠. 지금 시장은 누가 대변하냐면 포스코가 대변한다 했습니다. 오늘 거의 35만 원 근방까지 뻗었죠. 티르키의 모멘텀이 제가 생각한 데는 단발은 아닌데 이 포스코 안에는 티르키의 모멘텀, 유럽으로 가는 철강 수출 1등 국가가 티르키였습니다. 한국이 2등했는데 지금 공장이 3개, 4개 문 닫아버려가지고 유럽향으로 가는 철강, 강관, 요거 한국이 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파동 나고 소화하고 전 들어간다는 한 표입니다. 철강이, 그냥 가는 게 있고, 포스코홀딩스 안에는 그냥 철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광물, 리튬, 폐배터리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로 베팅하는 거, 등락은 있는데 올해 한 4자 구경 한번 해보자. 이 분위기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철강보다는 강관업체들, 제가 보니까 동국제강이라든지 이 세아베스트 올라갑니다. 물론 이틀 올라가기 때문에 덤빌 자리는 아니지만은 보유자들은 극대화하시고 없는 분들은 또 조정시 관심을 가지도 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 부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화학은 실은 중국의 리오퍼닝에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화학도 이제 경기 복원력을 보고 배팅을 한번 해보자 분위기인데 금요일날 20%짜리 급등한 효성화학은 좀 쉴 것 같고 다만 중심값까지 내려오면 찬스가 생각하셔야 돼요. 네, 대신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또 금호석유 오후에 강세 붙었고 요동기 간 다음에는 최근에 휴식 취했던 대한유와 이런 주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판단하고 있고 건설기계 관련주도 이미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경에 언급은 드린 바가 있는데 네, 단기간에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5만 원 초에서 5만 9천까지 갔죠. 단기 고점을 치고 좀 소환하는데 이번에 말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산인프라가 주도했거든요. 조금 말이 고점이에요. 다시 매물 소화를 충분히 2일 이상 할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보면은 관련주들 진성 TC라든지
대창 단조라든 이런 것들이 양일간 아주 좋았습니다. 쫓는 건 아닌데 조정시에는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실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제약 바이오들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HLB 오늘 단기 비기슈죠. 여기 원래는 뭐 구명 보트 뭐 이런 이상한 만드는 회사에다가 지금 우리 진원 대표가 이게 바이오 뭐 투자 만회가 바이오 회사가 되었죠. 기업 분리합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조선 부품 이거는 계열 분리 스피노프 한다죠, 그죠? 네, 그리고 바이오 회사라고 한다니까 한번 제대로 붙었습니다. 물론 재료가 있어요. 다만 HLB는 이 약이 성공하더라도 중국 시장 안에서만 놀 겁니다. 서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가 참고하고,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쫓는 자리는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제약 바이오가 3월, 4월 가는 사이에 분명히 지금 12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거 구분만 좀 잘하시면은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도 뭐 슬슬 움직이는 주가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바이오니아는 뭐 생산 시설 증가한다니까 아직 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시대가 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다만 신생 바이오주도 신약 관련주도 막 쫓지 말고 내용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바이오는 가격 매력의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 말씀드리겠고, 예, 나머지 코스닥은 오늘 뭐 바이오들 뭐 많이 움직입니다, 실은. 뭐 오스코텍도 움직이고, 네, 뭐 알테오젠까지 쭉 움직이는데, 이제 바이오 본격적 주도주다 이런 말은 아직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등락이 있을 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료 가치가 임박하거나 큰 것들이 움직일 거다는 겁니다. 네, 이거고, 코스닥 2차 전지는 다수는 좀 본전 속에 매물 소화를 거치는데, 광물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폐배터리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이게 좀처럼 죽지가 않네요. 에코프로, 오늘 코스모와, 네, 포스코까지 포함되죠. 공통적으로 자회사 양극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지죠. 순수한 폐배터리 관련지 성이라이트 있는 친구들은 오늘 조정입니다. 네, 이쪽은 3월 14일 이후 IRA 법안 이슈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끝날 시세는 아닌 것 같고, 매물 소화될 때도 여전히 관심 가지고 단발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솔루스 첨단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되는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일부터 지금 중국의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과 관련된 이거 오픈하면 이제 엔트라든지 게임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멘트를 날려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던 지금 하이버도 좀 돌아서고, 오늘은 좀 모질했던 YG 엔트도 오늘 움직이고, 게임주도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죠? 네, 게임주도 파노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 출근 오늘 등락했더라도 이제 기대값이 이제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AI가 주도할 때는 게임이 완전히 뭐 쭉을 못 폈죠.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AI가 지금 소수 집약되고 쉬어가고 매물 소화하는 구간에 이제 게임 엔터들도 가격 매력으로 승부하고 있지 않은가. 요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SM은 지금 여기서 덤벼가지고 신규 진입해가지고 고수익 내겠다 이건 좀 무리고요.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3만 원대 지난주 뭐 일반이 흥분했고 또 신용도 엄청 들어왔죠. 레버리지로 욕심을 내가지고 신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보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엔 수요일 결정 나기 전까지는 제가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결정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달라지는데, 다만 12만 원에서 11만 원대 초중반이나 이렇게 가격 매력이 떨어질 때는 바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좀 주 종목을 언급드리고 저희가 같이 좀 언급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가 통째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확실히 구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이름처럼 일단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예측 모델은 저도 이제 바로 초도 움직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아주 리스크 있는 이야기고, 추위 얼음을 보면서 추세화되는 건가 단발성 시세인가 이걸 제가 구분해야 되는데, 이번에 모아지는 산업 경기주라든지 재행 관련주는 단발성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들도 등락은 있을 것인데
예, 매물 소화가 뭐 주중에 한번 또 깊게 나오면은 여전히 잘 보셔야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예, 이유 없이 배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셔야 되겠고 재건 관련주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봄에 지금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하죠. 방문하는데 지금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올 여름에 전쟁 휴전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메이저들이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 국가들이 뭐 아무리 예 떠들어보도 그거는 뭐 소용없는 거고 메이저들이 생각에 예 세상이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제 생각에는 한 3월 길어지면 4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이제 중국 리오퍼닝은 소비재보다는 뭔가 생산재 쪽에 힘이 좀 쏠렸다는 거. 네, 트리케 재건까지 요거 생각하시고 폐배터리와 광물 이슈인데 종목 선정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전에 많이 올라간 거 다음에 시작하는 게 있을 건데 요것도 지금 뭐 미국, 유럽 법안들이 지금 발효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단발이 아니에요. 소화될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엔터와 게임은 좀 집약 거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집약 거래. 지금 너무 무리한 거는 좀 손 빼시고 가격 매력이 떨어지는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슬슬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재료와 모멘텀입니다. 재료 모멘텀 없이 차트로 가는 거는 힘들다는 거. 또 가격 매력이 떨어질 때 잘 지켜보다가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렇게 주요 지금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섹터들 같은데 이쪽에 대한 전략을 제가 좀 들으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또 자세한 전략들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짜보시면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